네, 안녕하십니까. 공휴일 오후 시간에 참석해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혁신실장 김용진입니다. 고 백남기님의 사망진단서 관련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특별조사위원회, 이하특별위원회로 하겠습니다. 및 고인을 담당했던 주치의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모든 교직원을 대표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모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사망 진단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간단히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중증 뇌손상으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온 이후 응급수술을 집도한 백선아 교수를 포함한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지난 10개월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최근 사망진단서 관련 논란이 확대되면서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난 10월 1일에 고인의 치료 과정과 사망진단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료 과정을 검토하여 사망진단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작성 과정 중에 부적절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의학 전문가 그리고 사망 원인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 위원 신경외과 오창관 교수,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실 주임 교수입니다.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현 서울대학교 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입니다. 내과 이상민 교수, 중환자의학 전문입니다. 내과 이하정 교수, 신장내과학 전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가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서 주치의 백선아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성 위원장님. 네. 지금 소개받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성입니다. 보고서는 전부 대표가 됐죠? 네. 그래서 곧 할 겁니다. 네. 원래 특별위원회의 임무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요. 저희 특별위원회는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의견을 병원장님께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님께 보고드린 보고서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고 백남기님, 이하 고인이라 합니다. 백남기님은 2015년 11월 14일 19시 31분경 심한 머리 손상, 여기에는 머리뼈 여러 곳 골절과 심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상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료진의 적절하고 헌신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결국 폐혈증, 급성 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겪었으며 입원한 지 10개월 만에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따로 진료 경과는 정리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고인의 사망 진단서에 대해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원인을 기재할 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신부전, 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의 기전이나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 진단서 직접 사인에는 심폐정지를 기재하였고 이것은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릅니다. 직접 사인이 원인이 된 급성신부전의 원인, 즉 원사인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릅니다. 사망 원인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사망의 종류를 기재하였다면 담당 의사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교수의 진술과 진료 기록 경과에 따르면 사망 진단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진료 과정에서 담당 의사에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 의사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으며 사망 진단서는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교수는 고인의 상병인 매우 위중한 머리 손상에 대하여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서 생존케 하였고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에도 급성 신부전, 즉 머리 손상 자체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판단하였고 직접 사인인 심폐정지는 고칼륨 혈증, 이것은 이제 급성 신부전에 합병해서 혈액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위중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칼륨 혈증에 의해 심장이 정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위원회는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 교수가 교추의로서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6년 10월 3일 특별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선아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백선아 교수의 작성 경위 그리고 방금 발표가 끝난 보고서 자료는 곧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교수님, 저는 고 백남기님이 담당 주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백선아 교수입니다. 고인의 수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당일 신경외과 당직 전공의한테 보고받기로는 고인이 응급실에 구성되었을 때 의식불명의 상태이어서 응급의학과에서 기관 삭강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근이완제를 사용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외과 당직인은 그 다음에 연락을 받아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뇌 촬영상 급성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이고 고인이 뇌신부 반사와 통증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 수술이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근육이완제를 사용한 후에 관찰되는 신경학적 검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약 2시간 30분 정도 지난 오후 10시 30분경 응급 중환자실에서 제가 환자를 직접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근이완제 약효 시간이 지나 환자분의 뇌신부 반사와 통증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촬영한 뇌 CT 소견에서는 우측 부종골, 구두골, 축두골, 접형골, 협골공을 포함한 뇌 기저부의 광범한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골절 부위 편측인 우측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만성 경막하 수정의 소견과 함께 골절 부위 반대편 측인 좌측으로 기저막하 출혈 소견이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흔히 관찰되는 뇌 자상 자체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한 뇌 자상보다는 뇌내 표면의 정맥이 두개골의 정맥 등으로 이행되는 브리징 베인, 연결 정맥의 파열로 인한 급성 경막하 혈종이 주된 소견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하여 우측 뇌가 좌측으로 2cm 이상의 뇌 경막하 탈출 소견을 보이면서
뇌를 심하게 압박하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분께 환자분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의 회복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중 다량의 급성 경막하 혈종을 제거한 뒤 관찰하였던 뇌 박동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실비우스 정맥에서 우측 축두 기적으로 이행되는 연결 정맥 브리징 베인이 2개 골절로 파열되어 이 연결 정맥으로부터 출혈이 매우 심하였고 이를 소작하고 두개골은 제거한 채로 내막 성형술을 시행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수술 후 시행한 뇌 CT상 대부분의 급성 경막하 혈종은 제거된 상태였고 뇌 경막하 탈출 소견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좌측 전두엽 뇌실질 부위의 국소적 뇌 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수술 전 뇌압 상승에 의한 주요 대뇌 동맥들의 혈류 차단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 소견이 다발성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수술 후 의식과 자가호흡은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에 줄곧 의존하고 있었으며 2016년 9월 25일 발생한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전까지 신경학적으로 통증 자극의 굴곡 관사를 보이는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 진단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에는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 대개는 사망 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 자칫 진실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 백남기 환자분의 경우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 백남기 환자분의 가족분들께서는 고인께서 평소 말씀하신 유지를 받들어 환자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약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 심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고 칼염증이 단시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급성 심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고 칼염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 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인 고 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급성 심부전의 체외 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 진단서의 가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은 급성 심부전, 다 나의 원인은 급성 결막하 출혈로 기술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외상 직후 촬영한 CT 소견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수종, 급성 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공존하고 있고 그 중에서 사망과 관련된 진단은 급성 경막하 출혈이어서 이를 원발성 사인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급성 심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하였고 이 당시에도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 만약에 고 백남기 환자분이 급성 경막하 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며 그런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였을 것입니다. 고 백남기 환자분이 치료 및 진단서 작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압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198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지금까지 의료 현상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환자의 생명의 존엄성은 저에게 어떤 가치 기준보다도 상위에 있으며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고 맹세한 히포크라테스 선언은 의사로서의 천직을 부여받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상에서 진료를 할 때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저의 의료 행동 윤리입니다. 지난 317일 동안 고 백남기 환자분의 치료를 담당해왔던 주치의로서 환자분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환자분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께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오늘 말씀드린 특별위원회 역할에 북한에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CBS 김광일 기자입니다. 아까 백선아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분께서 중간에 어쨌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급성 신부전의 경우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고 칼륨증의 합병증이 동반됩니다. 그럴 경우에 약물 치료로 원활하게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체외 투석과 같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환자분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체외 투석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분들께서는 평소에 고인께서 말씀하신 의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고인의 유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지를 받들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으셔서 혈액 투석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된 한 예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요. 2016년 7월 17일과 2016년 9월 6일 각각 연명의료 계획서를 가족 유족들이 당신은 환자의 가족이 제출했습니다. 또 제출된 내용이 처음하고 나중에 좀 다른데 거기에 그 치료를 원치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고인의 평상시의 뜻 그리고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말지를 결정했던 겁니다. 천사 김한주 기자입니다. 그러면 그 칼륨증은 왜 사망 원인을 기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상황진단서 작성은 원래 이제 의사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선택해서 쓰는 것인데 저희가 그 백선아 교수에게 진술을 받은 바에 따르면 그게 이제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정지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아마도 더 정확했을 것 같은데 그걸 아마 관례대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단서 작성 지침에 굳이 쓰지 말라는 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선아 교수는 이제 그게 쓰지 말라는 심폐정지와는 조금 다른 의미다라는 뜻으로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칼륨 혈증도 급성 정막하 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정하시는 급성 겁니까? 신부전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예. 미용실에 수가 연주하는 거 아니고요. 레스토랑가 시스템 지수 자신의 판단을 개입되지 않은 사망 진단법을 정하는 거야. 파악의 언론으로 통해 그걸 앞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쪽이 직접 들어오고 그것을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 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정황이 헌시를 하라고 조사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그 백남기님이 사망한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은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부원장은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환자이거나 또는 좀 주요 인사가 입원하면 부원장이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백남기님도 역시 수시 보고를 받는 대상이었고 일요일 아침에 물론 토요일부터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만 일요일에 사망하게 되자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담당 레지던트가 백성아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래서 부원장에게 연락을 했고 부원장은 그 얘기를 보고를 받았고 사망 진단서에 관해서는 백성아 교수와 알아서 작성하라고 했을 뿐이고 달리 무슨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뭐 이렇게 조작하거나 그럴 내용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한겨레 신문의 김양순인데요. 네. 백선아 교수님은 그러니까 환자가 또는 환자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병사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윤석 위원장님은 이에 대한 판단이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성아 교수님이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임상 의사로서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일부 치료를 제한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이 아직 그 연명을 결정하거나 법이 제정은 되고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제정된 법에 따라서 기초 볼 때는 적법한 연명의료계획서였고 따라서 그것이 사망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제대로. 제가 질문한 것은 네.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라서 그러면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으면 그거 역시 병사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백선아 교수하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크게 다릅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선행원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면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고사든 그거를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진단서 작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백선아 선생이 작성한 사망 진단서와는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됐다고 믿습니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수정을 하도록 백선아 교수에게 공고하거나 또는 강제할 수 있는 무슨 권한 같은 건 있습니까? 사망 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망 진단서를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고 강요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네. 신드레이 이윤웅 기자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랐다면은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했다고 믿는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요. 물론 이건 백선아 교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겁니다. 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어떤 분이 사망하였을 때
그분의 사망이 무엇 때문인가, 왜 사망했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선행 원사인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백남기님이 무엇으로 사망했느냐, 왜 사망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머리 손상이 비록 어떤 과정,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치지만 머리 손상이 질병에 의한 것이냐, 내상에 의한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진단서 작성 지침에 나온 원칙입니다. 따라서 백남기님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은 비록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머리 손상이 사망 원인이고 사망의 종류는 거기에 따라서 외인사였다고 본다. 그게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의 내용입니다. 저는 선생님 먼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앞서 고 백남기 환자분의 사망 진단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급성 정막하 치료 후 환자분이 최선의 치료를 다 받은 후에도 사망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는 외인사로 되었을 그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께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였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하였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낙기 논의에 대한 상황 진단서와 적정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쓴 워딩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워딩을 한다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만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진단서 작성 지침을 작성한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아 교수는 이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따를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와이폰의 강제는요. 그러니까 결국 특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사망진단서를 작성을 했다면 머리 손상에 의한 외인사라고 작성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특이의 다른 교수님들 공통된 의견인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께서는 의견이 좀 다른데 이제 특이와 교수님 의견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이 특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왜냐면 특이가 최소한 사망진단서를 수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수정하는 게 좋겠다, 수정 권고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궁금한데요. 먼저 질문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저보고 쓰라고 그랬다면 외인사로 썼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하고 권고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특이 활동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가장 논란되는 부분이 민중에서 의견인데요. 부검 강행과 관련한 문화격들에 이제 약간 반발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으로라면 그 논란들이 앞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법률적 다툼이 가장 첨예한 부분들이 결국 불대포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결국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시 이제 그런 전제로 이제 병원장님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주치 있게 물대포가 아니더라도
물대포를 맞지 그때 이제 그런 최선의 의료 조치를 취했다면 앵간히 몸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질문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수술로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수술한 거냐 아니면 이미 가망이 없는 사람을 그냥 공연히 수술한 것이냐 하는 질문도 백선아 교수가 답을 하겠고요.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도 논의를 했는데 저희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법률은 소개했습니다. 뭐냐면 변사 사건인 경우에 부검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검사의 결정에 유가족이 반대할지라도 법원이 검증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로 부검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검 여부는 어떤 의학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제 답이고요. 법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죽음은 부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평상시 지론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남기 환자분의 급성 경막하 치료는 보통 저희가 경험하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치료로는 좀 달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상 후에 응급실에서 촬영한 뇌 CT에서 발견되는 급성 경막하 치료 외에 만성 경막하 수족은 같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 자장이 심한 보통의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치료와는 좀 달리 예후가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는데 환자분이 워낙 의식 불명 상태로 호흡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기관 삭발을 시행했던 그런 상태였고 해서 저희가 수술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거보다 빨리 할 수는 없던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보면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금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요. 맨 처음에 본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수술의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중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백선아 교수가 내려가서 보니까 기관 삽입술을 기관 근이완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평가한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백선아 교수가 직접 다시 신경학적 검사를 했고 그 당시의 판단은 뭐냐면 이거를 원래대로 복구시키기는 어렵고 아마 식물 상태고 그거를 가족에게 알린 뒤에 그리고 가족의 허락을 받아서 수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수술 안 하면 바로 사망하셨을 걸 생각을 해서 생명 유지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에 얼마큼 회복될지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수술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개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하시는데. 지금의 물건의 수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얘기가 아니라 급성 경막하 출혈로 뇌사 상태로 10개월 동안 누워있었던 분이 사망을 하셨고 지금 백선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석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10개월을 뇌사 상태로 누워 계신 어떤 환자분이 수석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다시 회복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환자분은 뇌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뇌파 검사에서 뇌파가 나왔었고 그리고 통증을 자극을 하면 팔을 굴복하는 반사에 의해서 그거는 전혀 뇌사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인 무의식 상태로 10개월간 지속됐었습니다. 환자분이 얼마나 회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환자분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보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으로 질의 죄송합니다. 이게 질문을 받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상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절차를 필요하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사망 진단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좀. 예, 그것은 특별위원회 보고를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레스토랑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했다고 말했나요? 레스토랑가 자신의 판단으로 사망 진단을 했다고 말했나요? 사망 진단서는 제가 쓴 겁니다. 레지던트는 제가 쓴 내용을 받아 적었을 뿐이고 모든 진단서는 제가 썼습니다. 지시하고 이거는 의견의 상징적으로 보는 건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언론과 의학 전문가들이 지금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의견의 답이다 이렇게 너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단서를 어떻게 쓰건 환자의 처음 질병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급성 맥락과 출혈이 선행사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선행사유를 적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특이하고 입장이 다른데 특이는 외인사를 썼어야지 맞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쓰면 안 되는 그거는 의협에서 제시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작사법에 어긋나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다르다고 판단하셨고 제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소신에서 그렇게 진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다른 교통사고 환자들이나 이상한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때문에 이렇게 진단서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핵심이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더라면 원래 예상성 결막 출혈로 사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서를 썼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진단서가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환자의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경우는 그 환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정을 하고 하는 판단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